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중대기업처벌법 이해와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공인노무사 박승택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은 저는 1월 3일자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해서 현재는 이제 공인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근로감독관, 또 산재예방감독관, 또 산재예방지도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 또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지원과장, 지도협력과장 등 고용과 노동 두루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목표는 중대기업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책임과 의무 조치는 누구인가? 오늘 강의에 참석 수강 대상자가 CEO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대상이 될지 또 다른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호해야 될 중처법에서는 보호 대상은 누구일까요?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되어 있죠. 중처법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아마 뒤에서 좀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 한번 여러분도 좀 듣고 아셔야 할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고, 과연 앞으로 안전보건관리 경영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정 배경 목적, 그 다음에 중대기업 처벌과 산업안전 비교, 법령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안전보건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사망사고가 지속된다. 이게 재정 배경입니다. 사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의 압사사고, 지난해 12월에 3주기였죠.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더 잘 알 수 있죠. 김영준 안타까운 어떤 근로자 사망사고죠. 또 20년 4월에 물류창고 화재 폭발사고, 38명의 안타까운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됐습니다. 또 시민재해로서는 가습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 이런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연이어 발생되기 때문에 되면서 중대기업 처벌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게 됐죠. 그래서 지난해 공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습니까? 안타깝게도 시행되기도 전에 지난 6월 달은 학동 사구역 철거 건물이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안타까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됐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또 6명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설 현장은 아니지만은 지난해 말 올해 또 산업단지에서 화재 폭발 사고 연이어 발생됐고, 또 2월 달에 발생된 지금 현재 중처법 수사를 받고 있죠. 자, 여러분, 산업재해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산업재해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데서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 오늘 참석하신 경영 책임자 여러분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이 크다고 또 무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대기업처벌법의 제정 목적하고 처벌 규정의 목적을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경영법 제정의 목적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투자를 확대하는 게 목적이죠. 실질적으로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과 승인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투자를 확대를 해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부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또한 처벌 규정 목적도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수단으로서 어떤 처벌 규정을 한 것이지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안전보건, 법 제정의 목적처럼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의무를 충실히 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대기업처벌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대재해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기업처벌법의 지향점이죠. 이제 기업에게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해서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경영 책임자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이제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중대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하시는 경영계 쪽에서 항상 뭘 어떻게 해라는 얘기냐, 항상 불평불만도 많았고 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도 없이 무조건 기업 스스로 알아서 해라는 그런 볼면서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경영 책임자와 경영 목표를 달성을 관리할 때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이제 안전도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 목표로 달성을 위한 관리를 하듯이 안전도 이제 경영의 일부라는 인식하에서 기업 특성, 규모에 맞게 안전경영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중대기업처럼 기업 스스로가 기업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경영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에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